사물의 한 면을 보는 평면적 사고와 사물의 앞, 뒤, 좌우, 상하, 내부까지 보는 입체적 사고,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의를 듣고 나면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입체적 사고와 질문을 적절히 잘 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 적금 독서법의 저자 김사라입니다. 책 구입은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그 판매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쪽 참고해 주시고, 또 교보문고나 쿠팡, 또 예스24, 알라딘에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입체적 사고 키우기 독서 토론 오늘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독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 이것이 입체적 사고력을 키운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혼자 공부하면 바보가 된다고 합니다. 혼자서 공부하면 한 권의 책이나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만 가지게 되고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입체적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5명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 자신의 생각 외에 다른 4개의 생각을 더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나 한 사람이 앞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뒷면의 생각도 들어보고 옆면의 생각도 들어보고 아랫면의 생각, 윗면의 생각 혹은 내부를 쪼개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입체적이고 풍부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정답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모두의 생각이 정답이 될 수 있는 창의적 사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와 반지의 제왕을 쓴 R. 톨킨의 경우 옥스퍼드 대학교 잉클리지라는 독서 모임을 만들고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서로 집필 중인 작품을 발표하고 또 친목을 도모하면서 그들의 대표 작품들을 생산해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도서관에 가보면 시끌벅적한 것이 특징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금 조용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뛰어다니면 발소리도 내지 마라, 책장 넘기는 것도 조용해라, 이런 때 반면에 유대인들은 내가 생각을 내면은 또 상대가 반론을 내고 활발한 독서 토론을 오가기 때문에 시끌벅적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여기서 익힌 이런 화술을 통해서 외교 국제 무대에서 외교수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전토라는 독서 토론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8세 때부터 9세, 10세 약 2년 정도 정규 교육을 통해서 읽기와 쓰기, 셈하기 등 기초적인 교육을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인쇄소를 경영하는 형 밑에서 일하면서 책을 많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토라는 모임을 자기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소시민들을 통해서 형성해서 만드는데, 이 독서 토론 모임을 일주일에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해와서 매주 금요일마다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이런 모임입니다. 그리고 석 달에 한 번씩은 에세이라는 에세이 중률 책을 글을 써서 발표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 정치, 자연과학에 대해서 한두 가지 논제를 놓고 공부하고 독서하고 토론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없는 소시민들로 구성되어서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에는 미국 독립선언문과 헌법의 기초를 닦는 역사적인 인물들과 함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미국의 정치 또는 경제적으로 많은 인물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전토라는 독서 모임을 통해서 벤저민 클린은 입체적 사고, 인맥, 독서라는 세 가지 적금을 40년 동안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업가, 문필가, 외교관, 과학자, 정치가 등등 한 분야에 있어서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 이상의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비록 초등학교 정규 교육을 2년밖에 받은 것이 그의 어떤 공교육 학력의 전부지만 나중에는 그 예일대학교 또 등등 미국의 유명 대학들로부터 박사라는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저는 거의 학창 시절에 거의 한 번도 선생님한테 질문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강의를 듣고 나서는 더더욱이 주입식 교육,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곧 진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질문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질문했을 때 선생님이 너 이것도 몰라? 이렇게 야단칠까봐 두려웠고, 또 질문했을 때 선생님을 내가 귀찮게 해드리는 것은 아닐까? 선생님 피곤하실 텐데 그럼 선생님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들들. 근데 제가 한 1000권을 책을 읽고 나니까 입체적 사고가 가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 논제에 대한 어떤 허점, 질문점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학부모 강의에 갔었든지 학교 설명회 갔을 때도 제일 먼저 제가 손을 들고 질문하는 어떤 질문력이 자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의 경우 같은 보면은 한 번씩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과학선생님한테 태풍이 뭐냐고 물어봐서, 그때 이제 가을에 무슨 태풍이 온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을 때, 저 같으면은 물어봤을 때 선생님께서 너 이것도 모르느냐고 뭐 야단치실 것 같고, 또 이것도 모르느냐고 바보처럼 취급할까 더 용기가 안 나서 못 물어봤을 텐데, 어찌됐든 잘 물어본다는 것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과목에 대해서 다 물어보는 건 아니고, 본인이 관심이 있다든지 어떤 궁금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저한테 말하는 거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제 아이들이 독서 토론 모임을 한 2년 정도,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토론 모임이 제가 알게 돼서 신청해서 1, 2년 정도 참여를 했는데, 하기 전과 한 후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은 꼭 그 밭에 씨앗을 뿌려 놓으면은 자그마한 새싹이 또 솟아오르듯이, 어떻게 아이들 속에서 제 아이에게서 또 질문하는 능력들이 조금씩 자라는 거 보면은 참 이게 바로 독서 토론의 어떤 힘이구나 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즉 평면적 사고가 뭐 사람을 비교해서 보면은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이라면 입체적 사고가 살아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 사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은 한 작가의 한 주제에 대한 한 가지 생각입니다. 그 한 권의 책만을 읽게 되면 우리는 평생 그 한 가지 생각만을 가지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의 삶과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주제에 대해서 10권, 많게는 100권, 1000권까지 꾸준히 책을 읽게 되면 그 주제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고가 일을 하는 차원까지 나아가게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기존의 어떤 정보 자료를 연구를 넘어서는 새로운 나만의 아이디어, 유용한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이 곧 창의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에디슨 같은 경우는 발명품을 만들었을 것이고, 링컨은 법을 만들어냈을 것이고, 존 롤링 같은 경우는 책을 썼을 것입니다. 독서 토론을 통해서 공부와 독서, 인맥과 입체적 사고라는 독서 접근을 넣으셔서 프랭클린처럼, C.S. 루이스처럼, 톨킨처럼, 유대인처럼 한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 이상의 삶을 사시고 이 땅에서도 귀한 업적을 남기시고 현장에서 강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